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스 캐럴 작가님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품입니다. 혼란의 극치를 달리던 법정은 급기야 우리 앨리스까지 증인으로 소환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과연 앨리스는 이 난장판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앨리스가 도착했을 때 하트 왕과 여왕께서는 왕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주위로는 온갖 작은 새들과 짐승들, 그리고 모든 카드 병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중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죠. 하트잭은 쇠사슬에 묶인 채 좌우로 그를 감시하는 병사들에게 이끌려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곁에는 하얀 토끼가 한 손에는 나팔을, 다른 손에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었죠. 재판장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타르트 접시가 놓인 탁자가 있었습니다. 타르트는 어찌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지 앨리스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너무나 고파졌습니다. 에휴, 재판이나 빨리 끝나고 맛있는 다과를 돌리면 좋을 텐데. 앨리스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앨리스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는 지금까지 법정에 와본 적은 없었지만 책에서 읽은 덕분에 그곳의 거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아챌 수 있다는 사실에 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사람은 재판관이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커다란 가발을 쓰고 있으니까. 참고로 재판관은 바로 하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가발 위에 또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앞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썼는지 아실 겁니다. 영 편안해 보이지도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건 배심 원석이겠지.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저 12마리의 생명체들이 배심원일 거야. 이곳에는 동물도 있고 새도 있었기에 앨리스는 생명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앨리스는 이 마지막 단어를 혼자서 두세 번 반복해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의 작은 여자아이들 중 이 단어의 의미를 아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배심원들이라고 해도 똑같이 좋았을 것입니다. 12명의 배심원들은 모두 작은 칠판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뭘 하는 걸까? 앨리스는 그리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재판도 시작하기 전인데 쓸 게 뭐가 있다고. 자기들 이름 적는 거야. 그리핀이 속삭이며 대답했습니다. 재판 끝날 때까지 잊어버릴까봐 미리 적어두는 거지. 정말 바보 같아라. 앨리스는 크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하얀 토끼가 조용하고 외치자 재빨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트 왕은 안경을 쓰고는 누가 떠드는지 알아내려고 주위를 불안하게 두리번거렸습니다. 앨리스는 마치 그들 어깨너머로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배심원들이 칠판에 정말 바보 같아라 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하나는 바보라는 단어의 철자를 몰라서 옆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죠. 이러다 재판 끝나기도 전에 칠판이 엉망진창이 되겠네.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한 배심원이 삐걱거리는 연필을 쓰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에 재판정 주위를 한 바퀴 돌아 그 배심원의 뒤로 갔고 이내 그 연필을 빼앗을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너무나 재빨리 해치운 탓에 불쌍한 작은 배심원 바로 도마뱀 빌이었습니다. 은 연필이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필을 사방팔방 찾아 헤맨 끝에 남은 시간 동안은 손가락 하나로 글씨를 써야 했죠. 하지만 손가락으로는 칠판에 아무 자국도 남길 수 없었기에 이것 또한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령, 기소 내용을 읽어라. 하트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얀 토끼는 나팔을 3번 불고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쳐 다음과 같이 읽었습니다. 하트 5왕, 타르트를 구우셨지. 여름날 모두 모여서
하트 잭 타르트를 훔쳐갔지. 모두 다 가져가 버렸네. 이제 평결을 내리시오. 하트 왕이 배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아직이어요. 하얀 토끼가 황급히 끼어들며 외쳤습니다. 그 전에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증인을 부르라. 하트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얀 토끼는 나팔을 3번 불고는 첫 번째 증인 하고 크게 불렀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바로 모자 장수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찻잔을 다른 손에는 빵과 버터 조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송구하옵니다. 폐하,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가져와서 죄송하오나 소원을 받았을 때 차를 다 마시지 못했사옵니다. 다 마쳤어야지. 하트 왕이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는가? 모자 장수는 자신을 따라 법정으로 들어온 3월 토끼를 보았는데 3월 토끼는 잠구러기 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3월 14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가 말했습니다. 15일이요. 3월 토끼가 말했습니다. 16일이어요. 잠구러기 쥐가 덧붙였습니다. 그것을 적어라. 하트 왕이 배심원들에게 말하자 배심원들은 열심히 세 날짜를 모두 칠판에 적은 다음 합계를 내고 답을 실링과 펜스로 환산했습니다. 모자를 벗어라. 하트 왕이 모자 장수에게 명령했습니다. 제 것이 아니옵니다. 모자 장수가 말했습니다. 훔친 것이로군. 하트 왕이 외치자 배심원들은 즉시 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모자 장수는 설명하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팔려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제 것은 하나도 없사옵니다. 저는 모자 장수입니다. 그러자 하트 여왕이 안경을 쓰고 모자 장수를 두러지게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자 장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증언을 해라. 하트 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떨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버릴 것이다. 이 협박은 증인에게 조금도 용기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며 왕을 불안하게 쳐다보았고 당황한 나머지 빵과 버터 대신 찻잔을 크게 한 입 베어 물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앨리스는 아주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꽤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자신이 또다시 커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앨리스는 처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떠날까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자신이 있을 만한 공간이 허락하는 한 그냥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너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잠구러기 쥐가 불평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앨리스는 아주 순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크는 걸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잘할 권리는 없어. 잠구러기 쥐가 쏘아붙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앨리스는 좀 더 대담하게 받아쳤습니다. 너도 크고 있잖아. 그래도 난 적당한 속도로 큰단 말이야. 잠구러기 쥐가 말했습니다. 너처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크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는 몹시 심술궂은 표정으로 일어나 재판장의 반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하트 여왕은 모자 장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는데 잠구러기 쥐가 재판장을 가로지르자마자 법정 관리인 중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연주회 출연 가수 명단 좀 가져와. 그러자 불쌍한 모자 장수는 두 신발이 모두 벗겨질 정도로 벌벌 떨었습니다. 증언을 하란 말이다. 하트 왕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떨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지 않으면 목을 베어 버릴 것이다. 저는 불쌍한 사람이옵니다. 폐하, 모자 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다 마시지도 못했고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빵과 버터는 왜 그리 얇아지는지 또 차가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뭐가 반짝반짝하다는 것이냐? 하트 왕이 물었습니다. 차에서 시작되었다오. 모자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반짝거리는 건 T로 시작하는 법. 하트 왕인 알카롭게 외쳤습니다. 네가 나를 바보인 줄 아느냐? 계속해라. 저는 불쌍한 사람이옵니다. 모자 장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대부분의 것들이 반짝거렸습니다.
그저 3월 토끼가 말하기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3월 토끼가 급히 말을 잘랐습니다. 자네가 그랬잖아. 모자 장수가 말했습니다. 부정합니다. 3월 토끼가 말했습니다. 그가 부정하는군. 하트 왕이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빼도록 해라. 아무튼 잠구러기 쥐가 말하길. 모자 장수는 자신이 말한 것을 잠구러기 쥐가 부정할까봐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구러기 쥐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요. 모자 장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빵과 버터를 좀 더 썰고 있었는데 하지만 잠구러기 쥐가 뭐라고 말했소? 배심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자 장수가 말했습니다.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처형할 것이다. 불쌍한 모자 장수는 찻잔과 빵과 버터를 떨어뜨린 채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폐하,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말재주가 영 엉망이군. 왕이 말했습니다. 이때 기니피그 중 한 마리가 환호성을 질렀는데 곧바로 법정 관리인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것은 다소 거친 표현이므로 어떻게 제지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입구를 끈으로 묶는 커다란 캔버스 자루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기니피그를 머리부터 집어넣은 다음 그 위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직접 본 것이 다행이야.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신문에서 재판이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를 보내려 했으나 법정 관리인들에게 즉시 제지당했습니다. 라는 구절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지금까지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 그것이 자네가 아는 전부라면 내려가도 좋다.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모자 장수가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바닥에 있습니다. 그럼 앉아있도록 해라. 왕이 대답했습니다. 이때 다른 기니피그가 환호성을 질렀고 곧바로 제지당했습니다. 기니피그들은 그걸로 끝났네.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더 순조롭게 진행되겠어. 저는 차나 마저 마시는 게 낫겠어요. 모자 장수는 가수 명단을 읽고 있던 여왕을 불안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도 좋다. 왕이 말하자 모자 장수는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서둘러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머리는 밖에서 잘라버려라. 여왕이 관리인 중 한 명에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자 장수는 관리인이 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라. 왕이 말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공작 부인의 요리사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후추통을 들고 있었는데 문 근처 사람들이 일제히 재채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앨리스는 그녀가 법정에 들어서기도 전에 누구인지 짐작했습니다. 증언하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요리사가 딱 잘라 대꾸했습니다. 왕은 하얀 토끼를 불안하게 쳐다보았고 하얀 토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지. 그래야 한다면 그래야지. 왕은 우울한 표정으로 말하며 팔짱을 끼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요리사를 노려본 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타르트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주로 후추로 만들지요. 요리사가 말했습니다. 당밀이요. 그녀 뒤에서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잠구러기 쥐를 잡아라. 여왕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 잠구러기 쥐의 목을 베어라. 저 잠구러기 쥐를 법정에서 내쫓아라. 제압해라. 꼬집어라. 수염을 잘라버려라. 몇 분 동안 법정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잠구러기 쥐를 내쫓는 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정되었을 무렵 요리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괜찮다. 왕은 크게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라. 그리고는 여왕에게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여보, 다음 증인은 꼭 당신이 신문해야 합니다. 제 머리가 다 아파요. 앨리스는 하얀 토끼가 명단을 더듬거리는 것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증인이 누구일지 정말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증거도 별로 없는데 말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얀 토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단 맨 위에 있는 이름을 또렷이 읽자 앨리스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앨리스였습니다. 이 기묘한 재판이 대체 어떤 결말을 향해 흘러갈지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